이 공간을 얼만큼 실용적이고 쓰임새 있게 할 건지 그걸 기반으로 두면서 이 라인 정리, 심플한 공간을 정리를 해서 이 공간에서 좀 더 어떤 가구가 매칭이 돼도 어떤 쓰임새로 사용을 해도 어울리도록 만드는 장치를 하고 있는 게 저희 디자인 색깔이죠. 저는 아울 디자인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느껴지는 인테리어의 어떤 컨셉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인테리어보다 확실히 좀 차별화된다. 네. 그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 이 선을 정말 간결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공사 예전에 했던 집들을 보면은 이 보이는 라인들이 정리가 안 된 집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라인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구라든지 아니면 도어라든지 이런 것들, 몰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을 다 제어하는 역할이 되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미리 봤을 때는 무몰딩 네. 또는 뭐 히든 도어 이런 네. 식으로 갖다가 정말 선을 간결하게 하고 네.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는. 네, 맞아요. 하지만 무몰딩과 히든도어 이런 것들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거기에 포인트를 주는 건 레이아웃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시대로 정말 이 주거에 대한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아주 올라왔죠. 이 주거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도 많이 변화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공간의 상실감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머무를 시간이 많아졌고 그렇죠. 또 집에 있는 인테리어들을 꼼꼼하게 보는 시간들이 그렇죠.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인테리어라는 수요가 증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왜 증가를 했냐고 생각을 해보면 공간에 대한 상실감이요. 우리가 그렇게 카페 가고 영화관 가고 이런 것들이 공간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었잖아요. 근데 집에만 있거나 아니면 한정된 공간 안에 담아 있으니까 이 공간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니까 우울감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인테리어 트렌드가 레이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 안에서도 먹고 그리고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홈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홈 오피스도 할 수 있고 멀티 스페이스의 기능. 맞습니다. 네. 딱 그 말인데 이 공간을 한정된 공간에서 이걸 풀어내려면 레이어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 레이아웃이라는 거죠. 공간 자체를 그러니까 그렇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공간을 구분도 해주고 네. 또 이렇게 다양하게 네. 사용할 수 있게끔 인테리어를 이제 그렇죠. 디자인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고요. 이제 무몰딩 히든도어 같은 거는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의 그냥 기술적인 네. 영역이네요. 하나의 이제 포인트일 뿐이고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이 공간을 얼만큼 실용적이고 쓰임새 있게 할 건지 그걸 기반으로 두면서 이 라인 정리, 심플한 공간을 정리를 해서 이 공간에서 좀 더 어떤 가구가 매칭이 돼도 어떤 쓰임새로 사용을 해도 어울리도록 만드는 장치를 하고 있는 게 저희 디자인 색깔이죠. 무몰딩이나 네. 걸레바지가 없는 그냥 네. 이런 깔끔한 네. 선으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소재가 빠지는 건데 금액은 더 비싸다. 그거에 대한 아이러니를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럴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몰딩을 없이 하려면 벽과 천장의 수직 수평이 일정하게 맞아야 돼요. 원래 저 벽이랑 네. 이것들이 조금씩 구배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죠. 네. 대부분 건설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수직 수평이 올바르게 맞는 집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벽에다가 페인트로 해야 무몰딩 형태와 히든도어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럼 어쨌거나 기존 벽에다가 도장을 하면 네. 그 퀄리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벽을 새로 다 쳐줘야 되는 거예요. 새로 뭐 섞어보라든가 그렇죠. 합판 같은 거 대줘야 된다. 그럼 거기서 들어가는 목공사 비용과 도장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비용이 비싸지는 거고 천장 같은 경우도 몰딩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장 안에 보면 매립형 히든 몰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몰딩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 몰딩 비용도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걸레바지를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근데 바닥의 컨디션이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렇게 꿀렁꿀렁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셀프 레벨링을 네. 무조건 들어가 줘야 네, 이제 걸레바지 없이 시공을 할 수가 있겠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착각을 하시는 게 그럼 걸레바지가 없으면 이 벽면은 손상돼서 어떻게 써요? 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걸레바지가 어떤 소재죠? MDF잖아요. 그렇죠. MDF의 필름이잖아요. 네. 그런데 히든도어를 하기 위해선 벽에다가 고밀도 MDF를 붙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걸레바지 소재가 한 천장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그게 도장으로 된 거예요.
걸레 바지가 원래 뭐 한 저기 높이가 뭐 한 40이나 60, 8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천장까지 올렸다. 그 이렇게 기능을 생각하면 보시면 돼요. 네. 그럼 훨씬 더 깔끔하고 좀 네. 더 선이 없어지면서 공간도 좀 더 넓어 보이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루 시공하는 분 입장에선 어렵거든요. 네. 그 벽에다 딱 맞춰가지고 시공한다는 게. 바닥도 그걸 맞추려면 좀 어렵고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루를 깔면은 마루에 맞는 색감이나 화이트 반투명 실리콘을 쏘잖아요. 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실리콘 안 써요. 아 실리콘을 안 쓰고. 저희가 실리콘 안 쏘는 게 아니라 네. 이 벽 색에 도장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도장 샘플을 조색 실리콘 업체한테 보내서 색깔을 조색해 와요. 아 실리콘 색깔을요? 색깔을 조색해서 네. 마루는 마루대로 가고 음. 이 벽에서 이어지는 이 벽의 색깔을 실리콘을 맞춰서 디테일을 살려서 마감을 하죠. 아 확실히 이런 디테일한 부분 차이가 네. 있네요. 커스텀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죠. 아 확실히 이게 그 유명하고 잘 되는 인테리어는 그 차이가 분명히 있네요. 그리고 뭐 누구나 다 따라할 수는 있지만 네. 아 그런 실리콘의 색깔까지도 그 염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 확실히 차이가 클래스가 좀 다르네요. 아닙니다. 네, 그런 걸 떠나서 음. 디테일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간결한 마감성과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이 여러 가지 장치들을 조화롭게 보여줄 수 있는 톤 앤 매너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적절하게 하려고 대부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그거를 어쨌거나 표현을 할 때 다 디자이너로서들은 다 겪을 거예요. 한정된 예산 안에 그걸 하려면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많으면 더 다양한 디테일들 구현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예산이 좀 적으면은 그런 디테일까지는 하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뭐 이게 돈값을 하는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괜히 샤넬이 아니죠. 그렇죠. 강마루 하면은 그 일종의 필름 계열을 갖다가 합판 위에다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매끈했던 표면에서 엠보가 들어간 네. 텍스처가 올라간 거. 네. 대표님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저 아직은 사용을 못 해봤는데 이번에 샘플장에서 한번 보긴 했거든요. 근데 질감이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 이 제품인데요. 아, 이게 저희한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네. 텍스처, 프리미엄 네. 텍스처인데 이게 프리미엄 텍스처라는 제품이에요. 한번 네. 잠깐 먼저 만나보시죠. 이게 보시면 이 나뭇결과 이 엠보의 느낌을 일치를 시켰어요. 밑에 디자인과 그러면서 실제 나무와 닮아 있다라는 네.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 네. 대표님 요거 아마 그 아까 톤앤매너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서도 매칭을 하면 되게 좀 깔끔하고 세련되게 네.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네. 고객님들한테 많이 제안해드린 건데 작은 평수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컬러감이 들어가면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아 조금 밝으면서도 아이보리 계열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나요? 네네. 좀 좁은 평수에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좁은 평수에 이 정도 컬러감이 들어가면 물론 이게 마루만 봤을 땐 고급스럽잖아요. 네. 근데 좀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컬러감으로 깔았을 때 약간 비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색감 선택이 정말 평형대라서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네. 이런 밝은 평형대는 한 20평대나 한 네. 30평대 초반 네네. 그리고 이쪽 조금 어두운 계열은 네. 한 30평대 후반부터 생각하면 괜찮을까요? 네네.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닌데 제가 실제로 시공하고 만나봤을 때 사견이긴 한데 제 느낌상은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또 나름대로의 색감에 대한 또 네. 분위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좁아도 아예 블랙도 그럼. 선택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다 각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딱 이렇게 댓글로 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인터뷰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루는 역시 구정마루. 부정마루. 이거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네, 자연스럽게 들으세요.